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마지막이네요. 벌써 9월 30일 마지막 방송. 이제 3분기가 끝납니다. 이제 4분기가 이제 시작되겠죠. 마침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휴일이에요. 휴일이다 보니까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일은 쉽니다. 쉽니다. 하여튼 대부분 직장인들 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쉬는 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휴일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좋아하겠죠. 자영업자들은 일을 해야 하니까 조금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9월달 참 어떻게 보면 8월달은 최악이었는데 그나마 9월달 좀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쉬움이 참 많다. 이제 4분기니까 이제 4분기에는 좀 뭔가 신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장은 영 시원찮고 오늘 일본은 완전히 또 초토화되더라고요. 총재 민주당이 아니라 자민당 총재 바뀐다고 하니까 난리는 난리. 간판주 도요타가 하루 사이에 7% 폭락을 했고 하여튼 뭐 그 니케이 지수가 또 떡락하더라고요. 거의 뭐 공포의 월요일이었습니다. 블랙 먼데이. 그런데 중국에서는 슈퍼 먼데이에 슈퍼. 중국은 슈퍼 먼데이를 보냈습니다. 야, 그동안 중국 공산당 계속 허접하더니 이제는 공산당이 뭔가 좀 보여주는 것 같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또 이럴 때는 또 공산 국가가 좀 나을 수도 있는가 봐. 말 한마디에 뭐 일사불란하게 뭐 금리 내리고 부동산 정책 막 풀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국의 대규모 그 증시 부양책 패키지 이게 효과를 보고 있네요. 오늘은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 때문에 아시아 증시와 환율이 상당히 유동이 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정책 발표 이후 6거래일 동안 강세를 이어갑니다. 중국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일본 증시는 하루에 4.8% 정도 하루 만에 급락을 했어요. 지난 8월 5일 엔화 강세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하루 만에 12.4% 빠진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30일 니케이 225가 전거래일 대비 1910.01포인트 빠져서 37,919.55로 거래를 마감을 한 거죠. 이시바 시게로 자민당 총재 취임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금융소득세 인상과 엔화 강세, 금리 상승 이 3대 악재가 현실화됐다고 합니다. 세금 올려, 엔화 강세되고 금리 올려 3대 악재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우려가 부각되다 보니 수출 관련주, 부동산 업종에서 완전 투매가 막 일어난 것 같아요. 수출주는 엔화 강세가 그 수출 가격 경쟁력 발목을 잡을 겁니다. 수출 안 좋아지지.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거라는 거죠.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매도세가 집중이 됩니다. 간판 기업이 누굽니까? 도요타 아니야, 도요타 자동차. 주가가 직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 7.6%나 빠져요. 2,542엔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 밖에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우리 버핏 형님이 집중 매수한 유명한 5대 상사 매도세가 두드러집니다. 미쓰비시 상사 하루에 4.2% 떨어지고 스미토모 그리고 마루베니 상사 각각 4%, 3.6%막 떨어집니다. 버핏 형님도 좀 코 터지겠는데 보답니다. 하여튼 이토츠 상사 미쯔이물산은 3.34%, 2.78%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 주요 종목도 매도세가 두드러졌는데 생산 장비 업체죠. 도쿄 일렉트론 하루 만에 7.95% 떨어집니다. 또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죠. 레이저텍 10.02% 급락을 했고 이 밖에 반도체 업종 주요 종목인 디스코, 어드밴테스트 7.89%, 6.49% 하락을 했어요. 아주 막 신나게 아주 막 떨어집니다. 막 일본 지수 막 떨어져요. 부동산 관련주랑 소비 관련주도 약세가 좀 부각이 되네요.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 소비 심리가 그 하락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의 최대 백화점 체인이죠. 이스탄 미스코시 주가가 10.6%나 빠져요. 오늘 보니까 블룸버그가 이시바 총재가 지역균형 발전을 선호하고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 부동산 업종 그 매도세를 키웠다고 하는 거죠. 앞서서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중에 후보로 나선 이시바 총재가
물가를 생각하면 지나친 엔저는 좋지 않다. 엔고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데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실상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발언을 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운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또 이 총리 들어와가지고 일본 또 증시 곡소리 나게 생겼어요. 곡소리 나게 생겼습니다. 글로벌 증권가에서 이날 도쿄 증시 움직임이 과도하다 보면서도 27일 총선까지는 변동성이 좀 크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노조미 모리야 그쪽에 증권연구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시바 총재가 금융소득세랑 법인세 그런 인상 여지를 준 발언에 시장이 반발한 결과다. 다만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가 이시바 총재는 당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중요한 정책 변경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 단기 매도세가 과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는 24일 정책 금리랑 지급준비율 인하 그리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랑 더불어서 주택보증금 비율 하향 조정이 발표된 다음 날 인민은행이 바로 지준율 0.5%포인트 인하에 나서면서 정책 신뢰성을 회복을 했어요. 정책 신뢰성. 그러니까 주택보증금 비율 하향 조정이 다음날 발표됐다. 하여튼 중국은 상당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걸은 것 같아요. 지난주 홍콩 항생지수가 이제 먼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31일에 본토 상하이지수 8.06% 올라요. 그동안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도 반신반의했던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 투자에 앞다퉈서 나서는 상황인데 지난 27일에는 매수 주문량이 폭주를 해가지고 중국의 다수 증권사의 매매 시스템이 오류가 나기도 해요. 올해 중국 개인과 외국인 이탈로 인해서 거래 대금이 급감으로 CSI 300 지수는 9월 13일 3,159.25를 기록을 했고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불과 보름 만에 27%는 올랐어요. 27% 올라가지고 52주 또 신고가를 새로 씁니다. 30일에는 본토 증시의 거래 대금이 2조 위안을 돌파를 해가지고 2015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한편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영향으로 올해 들어서 계속됐던 위안화하고 엔화 등 아시아 주요 통화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점도 주목이 돼요. 지난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쏟아진 후에 달러당 위안화 값은 7.01위안이었어요. 7.01위안. 위안으로 최근 1개월 사이에 최고치인 7.12위안 대비 한 1.54% 급등을 했는데 장중에 한때 6위안대에 진입을 했어요.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1년 4개월 만입니다. 일본은 그간에 누적된 엔화 약세에 따른 부작용이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번에 당선된 이시바 총재가 엔화 강세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기업하고 수출 중심에서 가계와 내수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점진적이나마 엔화 강세 국면을 이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해외 투자할 때도 신중하게 잘 판단하실 것 같고 여기에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삼성도 지금 보니까 이재용 회장에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보니까 또 잘 돼야 할 텐데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서 삼성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걱정을 해야지 제가 삼성전자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특히 우리나라 국장이 안 좋아요. 국장이 전반적으로 외인들이 좀 많이 팔고 떠납니다. 가장 팔기 좋은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우량주예요. 그래서 외인의 매도세가 좀 많고 당분간 자금 이탈이 좀 크지 않겠나. 이러다가 또 중국으로 또 휙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중국 쪽으로 중국으로 자본이 많이 또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별로 좋지는 않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도 정치인들은 금투세 관련해서 저렇게 헤매고 있어요. 국민들을 돈 벌게 해주질 않아. 사다리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 진짜 말 그대로 개고생하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여러분 멘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기 바라고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는 잘 모르면 안 하시는 게 상책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은 휴일이니까 또 내일도 재밌게 보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